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한맥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스퀘어의 분석과 팔란티어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수주를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월달에 스퀘어는 호주 회사 애프터페이를 29빌리언 달러 규모에 상당하는 주식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고 밝혔으며 인수는 2022년 1분기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퀘어의 매출액은 크게 세 가지로 셀러 플랫폼, 캐시앱,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인수를 통해서 스퀘어는 자사의 캐시앱에 애프터페이가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스퀘어가 BNPL, 즉 Buy Now Pay Later 시장에도 진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Buy Now Pay Later는 성구매 후 결제로 물건을 먼저 취득하고요, 나중에 돈을 내는 것으로 물건을 무엇을 사냐에 따라서 30일에서 12개월까지 낼 수 있는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Buy Now Pay Later 시장에서는 보시고 있는 것처럼 여기 클라나, 애프터페이, Affirm, Zipco, 페이팔, 그리고 시즐 등의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인데요. 여기서 이 애프터페이는 클라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저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퀘어는 BNPL, Buy Now Pay Later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단번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과연 이 Buy Now Pay Later이라는 시장이 지금 디지털 월렛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느 정도만큼 성장해 나갈 것이냐를 봐야 할 것입니다. 스퀘어만 성장하고 정작 애프터페이가 성장하지 않아준다면 그것은 시너지는커녕 그 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퀘어에 의하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 선구매 후결제인 BNPL은 고작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기준으로 애프터페이가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애프터페이는 지금 현재 호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 애프터페이가 보여준 퍼포먼스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애프터페이를 채택한 상인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Buy Now Pay Later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프터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의 숫자는 이렇게 98,000명 정도로 스퀘어가 제안하고 있는 600만 명 상당의 상인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으며 600만 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애프터페이의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면 이것은 애프터페이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프터페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프터페이의 서비스를 도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4에서 6%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요, 거기서 매 거래마다 30센트를 추가로 받습니다. 고객들은 특정한 제품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지불을 해도 이자가 붙지 않으니 좋아서 애프터페이의 서비스를 찾게 되고요, 애프터페이의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상인들도 기꺼이 애프터페이의 서비스를 채택하게 됩니다. 많은 상인들이 애프터페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니 스퀘어의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21년 6월 9일날 발행된 Research and Insight에 의하면 Buy Now Pay Later에 의해서 Average Order Volume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밝은 미래 전망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투자자로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스퀘어가 과연 애프터페이를 얼마나 저렴하게 또는 비싸게 인수를 했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퀘어는 애프터페이를 29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인즉슨 애프터페이의 시가총액은 29빌리언 달러라는 것입니다. 29빌리언 달러가 비싼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애프터페이의 PS 멀티플을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TTM 기준으로 626.9밀리언 달러를 벌고 있는 애프터페이를 이렇게 29빌리언 달러를 쳐줘서 인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PS 멀티플은 46 정도가 나옵니다. 결코 싼 값에 인수를 한 게 아니죠. 설사 2022년에 애프터페이가 1.1빌리언 달러를 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PS 포워드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이렇게 26 정도의 멀티플이므로 저렴한 게 아니겠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스퀘어의 주가는 나름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시장은 애프터페이의 높은 멀티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양사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시면은 스퀘어는 23%인 반면에 애프터페이는 70.15%입니다. 참고로 그로스 마진이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은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 이 그로스 프로핏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나오는 결과값인데
얼마나 원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수익성 자체만 바라본다면 스퀘어보다 애프터페이가 더 높은 수익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스퀘어의 마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스퀘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팔란티어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주 수익원은 주로 정부였으나 최근 팔란티어가 커머셜 섹터 쪽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팔란티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유비퀘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든 존재하는 일상적이라는 의미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음식, 비행기, 원자재 이렇게 산업의 경계를 두지 않고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적용해 침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팔란티어는 실로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는지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구성해 나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파운드리가 먼저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운드리는 특정한 기업이 갖고 있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 시뮬레이션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파운드리의 서비스와 함께 팔란티어는 스펙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및 적용을 하고요. 새로운 산업에 위치해 있는 스펙 기업들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더 조그만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Foundry for Builders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Foundry for Builders란 여기 적혀있는 대로 Early Stage Companies를 팔란티어의 Foundry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포트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Foundry for Builders는 대기업에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팔란티어는 다양한 산업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적용하여 얻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요.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같은 산업이되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하고 큰 규모인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넓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팔란티어가 투자하고 있는 스펙 기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팔란티어는 총 12개 정도의 스펙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면서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들이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사르코스는 로보틱스고요. 릴리움은 eVTOL, 위존은 Connected Vehicle, 셀러라리티는 스템셀, 바빌리온은 텔레메디슨 및 디지털 헬스이고요. 로이번트는 의학 쪽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이커머스고 페어테라피틱스는 또 의학 쪽이며 트리티움은 EV 차징, 에티어런트는 광고 쪽, 크레디브는 애프터페이와 같이 Buy Now Pay Later 쪽이고요. 파스트레디어스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위치하고 있는 스펙을 대상으로 투자 및 서포트를 하면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요. 팔란티어는 그 산업에 위치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사업 영역을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어떠한 기업도 데이터를 다루지 않은 기업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로운 중소기업들은 여기 3천만 개에 달하며 여기 보이시죠? 3천만 개. 그리고 그 숫자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는 팔란티어가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단 2% 정도의 시장 점유율만 잡고 한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수수료만 걷어도 미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매출액은 30빌리언 달러에서 60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미래전망, 그리고 팔란티어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스퀘어의 경우는 애프터페이를 꽤나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지만 애프터페이가 갖고 있는 높은 미래전망과 마진율에 의한 좋은 시너지로 인해서 스퀘어라는 기업은 멀리 본다면은 앞으로도 잘 성장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팔란티어의 경우는 이제는 단순히 정부로부터 얻는 안정적인 매출액을 넘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산업에 더 이상 국한되지 않은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주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쟁사가 없기에 앞으로도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변동성을 보일 것이며 지금의 팔란티어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비싸졌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